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어제 발의되었던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협조로 인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갔고, 오늘 민주당은 그것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철회했지만 원내대표 말씀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서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안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동관을 직무정지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관을 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던 국힘당은 유튜브에서 그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당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를 통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왜 정쟁을 유발하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유튜브에서 하면 그게 필리버스터가 됩니까? 일방적인 수사 주장에 불과하죠. 그냥 유튜브 방송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옳은소리 채널을 보면 최근 조회수가 10,000회 이상을 넘는 영상이 없습니다. 자, 이건 누가 봅니까? 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담감을 줄여주고, 동시에 윤석열에게 눈도장을 찍고 충성 맹세를 꼭 남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짤처럼 말이죠. 자, 이런 필리버스터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윤석열한테 공천받고 싶어하는 그 신도들이 지금 안달이 난 겁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진짜 저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국힘당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고 해야만 했었던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겁니다. 이동관의 방송 장악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11월 말에 반드시 박살낸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허위사실 유포 의혹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박근혜의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해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였다는 겁니다. 자, 딱 봐도 이 건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정에서는 판사가 검찰의 서정조사 과정을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서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를 검찰이 그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검찰은 2021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대표 발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점,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했고, 여기에 재판부는 왜 거기서 선서했다는 점을 또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인데 주장을 하고 있다. 서정조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배경을 또 설명했고, 여기에 재판부는 자꾸 법에서 정한 서정조사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거듭 제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배경 설명을 하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발언 내용 중에 그런 표현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 주절주절 얘기하고 항변했던 겁니다. 자, 판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도대체 몇 번씩이나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앙에서는 이 재판을 참관한 시민분이 후기를 올렸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게 신문에서 보도한 기사가 증거라며 제시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줘서 기사화가 된 것을 증거라고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화가 났고 상식에 벗어난 증거를 왜 제시하냐며 논리에 맞는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더 이상 새로운 증거, 새로운 논리 이게 없다는 게 들킨 거예요. 그 와중에 뭔가 메꿔야 되니까 하긴 했는데 그게 판사에게 혼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들은 공방이라고 제목을 뽑아댑니다. 검찰하고 변호인이 대립했으면 공방이 되지만 판사한테 혼이 나는데 이게 왜 공방입니까?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이죠. 자, 결국 이 백현동 허위 유포 재판 상황은 했던 얘기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지들이 언론에 뿌렸던 기사를 가지고 와서 그게 증거라고 우겨대고 있다. 판사한테 개박살나면서 라스뉴스!
이준석의 대구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오늘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방송에 나와서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준석은 2016년 안철수 모델을 따라하고 있다. 현재 이준석의 생각은 비교하는 걸 원치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모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호남신당을 만들어서 또 호남에서의 의석을 확보하고 또 비례대표도 10석 이상 얻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준석 대표는 영남신당을 만든다고 봅니다. TK와 PK 지역에서 상당수의 지역구를 확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든 혹은 다른 비례대표제가 변경되더라도 저는 이준석 신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확보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구 출마를 하면서 깃발을 들어줘야 나머지 장수들이 나서줄 것이기 때문에 대구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의 자민련,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등이 다 그 모델이었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준석이 2016년에 안철수 모델을 따라하고 있다는 분석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비례 의석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TK, PK 지역에서 상당수 지역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에는 반대합니다. 영남권 지역구에서 주호영 같이 윤석열 공천에 튕겨져 나온 그래서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 중진들이 이준석, 유승민을 중심으로 뭉친다는 것에는 강한 의구심이 남기 때문입니다. 자, 2016년 안철수는 박지원과 손을 잡으면서 김관영, 주승용, 김동철 등이 뒤에서 따라오게 되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또는 유승민도 주호영과 먼저 손을 잡고 나머지 장수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주호영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홍준표처럼 결국은 국힘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신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지가 끊어버리는 자해행위입니다. 결국 이준석, 유승민에게는 TK, PK 중진들을 규합해낼 그 구심력, 리더십이 약하다는 게 치명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남 기반의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신당 후보와 주호영의 무소속 연대 후보 이렇게 난립하게 된다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준석 신당의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겁니다. 비례 의석표를 얻으려면 신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신당을 만들고 나면 다른 장수들과 손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다시 되돌아오고 싶은 것인데 왜 내가 이준석을 또 묻히냐는 겁니다. 결국 신당 창당의 요건이 지역 기반, 자금, 대권 주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리더의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끊임없이 비아냥거려서 사방에 적이 많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계속 리스크를 만들어대는 그 이준석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막 정치를 시작하는 천하 용인밖에 없는 것이지 기존의 정치인들이 미쳤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하겠죠. 따라서 이준석의 영남신당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힘에서도 영석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자, 지금은 기세 등등하게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한계를 자각하고 기세가 꺾인 이준석은 윤석열과 봉합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준석에게 제가 조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너의 한계가 드러나지 않은 지금이 고점이야. 2차 양두구육의 적기는 지금이다. 결국 그렇게 가짜않게 생각하고 있는 안철수 따라하면서 이준석의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 마치겠습니다.